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매일 해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 오늘 멋있어 보인다. 역시 내 아들이야. 생각해보니 내 생각이 옳았어.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에선 아들이 우선이야.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야. 아들, 오늘 야식 먹을까? 내가 입으면 모두 명품이야. 내가 엄마 아들이라서 참 좋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내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엄마는 행복해.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의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 어떠신가요? 아이에게 많이 쓰는 말들인가요? 아들에게 보여주며 어떤 말이 듣고 싶냐고 하니 하나 고르네요. 오늘 야식 먹을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른 말은 안 듣고 싶어? 그랬더니 사랑하면 되지 말이 뭐 필요하냐고 하네요. 아무리 좋은 말이 있더라도 듣는 사람이 편안히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야겠지요. 문화도시 수원, 별것 아닌 문화도시. 안녕하세요. 손 FM 방송활동가 오로라 김은양입니다. 오늘은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사람들 8화로 2022년 시티메이커스에 참여하신 하모니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수원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는데 아시나요? 2018년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5개년간 추진하면서 2020년 12월 제3차 예비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아래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 의제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 호흡을 맞춰왔는데요. 2022년 10월 현장 실사와 12월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드디어 경쟁 시군 16개 도시 중 6곳이 최종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는데요. 제3차 법정 문화도시에 당당히 수원이 선정되었어요. 법정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해요. 법정 문화도시가 되려면 먼저 지자체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공모를 통해 승인받고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받아야 해요. 그리고 1년간은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 사업을 추진해야 해요. 이후에 예비 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문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하게 되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수원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었어요. 문화도시가 되면요, 5년간 국비를 포함해 최대 200억의 사업비를 쓸 수 있어요. 국비로 100억, 지방비로 100억, 문화예술, 문화산업, 역사, 전통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문화도시 정책의 목표는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 시민 주도형 도시문화를 지향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꿈꿔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
말만 들어도 가슴 뛰지 않나요? 앞으로 5년간 우리 수원의 문화가 얼마나 다채롭게 꽃피울지 정말 기대되네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사람들, 8화의 첫 곡은 이승철의 My Love로 문을 열겠습니다. (2022년) 수원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시티메이커스란 대화 모임이 있었어요. 사업 내용은 지역의 문제에 대한 문화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기 위한 대화 모임 팀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수원시 거주자 및 사업자를 가진 대표자를 포함한 3인 이상의 모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어요. 지역 문제에 대한 문화적인 해결 방법을 도출해보는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제출하면 모임비를 지원해 주었어요. 2019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4년간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2021년도 모임에 이어 2022년도에도 하모니 팀이 참여했어요. 조금 달라진 점은 모임의 회기였는데요. 10회까지 가능했던 모임의 회차가 8회기로 줄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웠어요. 모임을 가지는 기간이 3주 더 주어져서 모임 날짜를 여유있게 잡을 수 있는 점은 좋았어요. 다양한 의제 중 하모니 팀은 어떤 의제로 모임을 가졌는지 하모니 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윤영도예요. 안녕하세요. 송미화예요.
네, 저희 시티메이커스 두 번째 대화 모임을 가졌었는데 어떤 의제로 모임을 가지셨나요? 네, 저희가 시티 메이커스 모임에 참여할 때 중3 아들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부형으로 만나다 지금은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춘기 아들의 발달 특징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컴퓨터와 핸드폰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아이들은 핸드폰을 보면서 컴퓨터로 게임을 많이 하고 있죠. 아이들은 대면 의사소통보다는 영상 매체를 통한 일방적 소통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와 핸드폰에 푹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과의 가족 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요. 실생활에서 사춘기 남자아이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했고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간섭이나 잔소리로 생각하여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었죠.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가족보다 친구가 중요한 시기이고 그로 인해 친구와의 소통은 원활하지만 질적으로 성장되지 않은 비속어와 은어의 사용이 많고 어른, 즉 부모, 조부모, 교사, 친인척과의 소통은 불편해하거나 간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모니의 주제는 뉴 미디어의 쓰나미 속에서 가족 간의 소통 단절 극복 방법 공유하기로 정했어요. 이름이 좀 긴 편이네요. 핵심은 의사소통을 잘해보기 위한 방법 공유죠. 생활하면서 의사소통은 피할 수 없죠. 대화 모임을 하는 동안은 아이와 소통을 잘 해보려고 공유한 정보를 적용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미아님은 코로나로 인한 청소년 뉴미디어 사용 실태조사 모임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나요? 네, 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아이들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컴퓨터나 휴대폰 사용 시간이 4시간 이상 사용하는 게 일반화되었고 청소년의 미디어 과사용이 2배로 증가했어요. 그 결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자료 공유하면서 아이들의 미디어 이용 시간이 평균 5시간 이상으로 과의존군에 속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성가족부에서는 과의존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디어 사용에 관한 자료를 찾을 때 문제점에 관한 자료는 많으나 해결 방법에 관한 자료가 부족해서 해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였어요. 저는요, 아이들의 미디어 과사용이 정신적, 육체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과 중독과 가족 간 대화 단절의 원인이 됨을 발견했어요. 아이와 부모에게 적절한 미디어 사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해 보였어요. 코로나로 인한 변화로 부모들도 미디어 사용 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2회차에는 내 아이가 즐기는 뉴미디어 알아보기였지요. 뉴미디어란 영화, 그림, 음악, 언어, 문자 등의 전통적인 전달 매체에 컴퓨터와 통신기술, 스마트 모바일 기기, 인터넷 등이 가진 높은 상호작용성이 더해진 개념의 매체를 말하는데요. 저희는 아이들이 하는 게임과 시청하는 방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지요. 미아님은 어떤 걸 발견하셨죠? 네, 아이들이 미디어를 흥미 위주로 보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오해했더라고요. 큰애는 친구와 소통, 자신의 가치관 형성, 꿈 찾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흐뭇했어요. 아이들에게 미디어 사용 방법을 배우기도 했고요. 네, 저는 아들이 선택한 유튜브의 가치와 댓글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댓글의 내용이 수준이 높은 내용이라서 아이가 댓글을 읽으며 사고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딸과 의사소통할 때는 저의 경직된 생각이 아이의 진취적인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점검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아이의 눈높이로 시선을 낮추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같아 참 보기 좋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게 되네요. 두 분을 보며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쓰게 되고요. 다양한 의사소통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해서 공유했었는데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영도님? 네, 전 직장 동료를 인터뷰해 보았는데 참 보석 같은 의견을 들었어요. 청소년 자녀와 대화 시 일방적 훈육보다 아이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요구사항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용해 주어라. 아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줘라. 아이의 말은 무조건 믿고 거짓말 같더라도 믿어줘라. 물론 거짓말이 확실할 때는 아이와 대화를 나눠봐야겠죠. 대개 아이들의 거짓말은 혼나지 않기 위한 전략이다. 자녀와 갈등 시에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어른이 먼저 하회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아이가 먼저 풀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 친밀감을 키우기 위해 쪽지, 편지, 음식, 영화 등의 취미를 함께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것은 부모가 싫어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라고요. 전 특히 뻔한 거짓말을 하는 자녀를 무조건 믿어주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요. 아이들의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혼나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책이지요. 회사 동료분들이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준 것 같네요. 전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수용해 주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제 남편이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바라는 것보다 많이 받을 때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서요. 네, 저는 일도 해야 되고 애가 셋이라 항상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데 다양한 소통 방법을 검색하고 두 분과 공유하며 관찰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들과 더 많이 대화를 시도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대화 방법은 많지만 실천은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성장을 위해 연습하는 것처럼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이 15살 인생을 처음 살아서 낯설고 서툰 것처럼 사춘기 아들을 키우는 부모로서의 15살 아들을 키우는 인생도 처음이라서 서툴고 모르는 것 투성이잖아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싸이의 기댈 꽃 듣고 윤영도님, 송미아님 두 분 가정의 의사소통 방법 들어볼게요.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독여달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수는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낙이 될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항상 나 세상이 날 알아주길 바래. 실은 나 세상이 날 안아주길 바래.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마음 같지는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에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 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요, 낙이 될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윤영도님, 아들과 소통 방법 공유해주세요. 언제나 따뜻한 감성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 무지 기대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는 아들과 감정을 구분하여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조사했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화나거나 짜증날 때를 물으니 엄마가 했던 말 반복할 때, 걱정될 때는 엄마가 술 마실 때라고 하네요. 미안할 때는 한 개도 없다고 해요. 이 말은 좀 충격이었어요. 고마울 때는 밥 해주고 먹을 거 사줄 때, 게임할 때 안 건드릴 때, 행복할 때는 게임하는데 안 건드릴 때와 다른 것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네요. 온통 게임 얘기네요.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8에서 9점? 오, 생각보다 높은 점수라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엄마의 세심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제 경우도 해보았는데요. 화가 날 때는 식사 후 가족들이 식기 정리를 함께 안 할 때, 미안할 때는 제가 피곤해서 먹을 것 못 챙겨주는 것, 필요한 물건 제때 못 사주는 것, 아들한테 힘든 모습 보일 때예요. 고마울 때는 비싼 옷이나 물건 사달라고 안 하는 것, 반찬 투정 안 하고 스스로 챙겨 먹는 것, 학교 학원 알아서 가는 것. 기쁠 때는 뭐 먹고 싶다고 할 때, 동생한테 양보할 때, 할머니께 인사 잘 드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할 때, 엄마하고 다툼하다 꾹 참으려고 애쓸 때, 행복할 때는 함께 재미있는 유튜브나 영화 보며 깔깔깔 웃고 맛있는 음식 해서 먹고 아들 옆에 누워있을 때, 아들이 엄마하고 부르며 학교 이야기 해줄 때예요. 우와, 기쁠 때 행복할 때를 적어보니 저 참 행복한 엄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도님, 아들과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렇게 세세한 질문에 꼼꼼하게 답변해준 사춘기 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한데요. 제 아들 같았으면 몰라 내지 글쎄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오늘 야식 먹자 하고는 야식 먹으며 저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어떤 때 기쁜지, 어떤 때 행복한지 알고 싶네요. 특히 행복 지수가 궁금한데요. 미아님, 영도님의 소통 방법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무지 행복해 보이고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어. 너무 부럽네요.
저는 아이가 컴퓨터 게임하는 것 자체를 야단치는데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 걱정하는 모습에 개방적인 훈육 태도가 좋네요. 같은 말이라도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행복한 어머니 영도님, 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겠어요? 네, 부르의 명곡에서 김진호가 부른 가족 사진이요. 특별히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우리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이 점점 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안심되기도 하여서 이 노래를 아들과 함께 들으며 얘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네, 만감이 교차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라는 말씀이네요. 저도 비슷한 감정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그 상황에서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안심, 이런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느껴지기도 하지요.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이어갈게요.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의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띤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나를 꿈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흘린 그 시간들은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기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 문화진흥법 15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2022년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문화가 되는 도시 수원. 인문 실천을 통해 시민 문화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지역 자원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문화 선순환 구조 속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이 있는 수원의 문화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가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를 타고 수원 시민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화를 나누고 함께 향유하는 별거 아닌 문화도시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사업과 이벤트를 소개하는 홍보 프로그램 문화도시 온. 수원 지역 수문장 예술 장터 및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문화생산자 너는 누구. 수원의 동행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사업을 소개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연결하는 공간. 수원의 문화예술인, 시민, 사업 담당자, 시민 리더들을 인터뷰하는 문화도시 수원을 만드는 사람들. 수원에서 진행되는 전시, 공연, 실황 등을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그램 문화도시 수원을 그리다 등입니다.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송미아님 가족의 아들과 소통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과찬이세요. 저희는 맞벌이고 시간과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 공감보다는 지시형 대화가 많았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자신들 생각,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 시작하면서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후회와 미안함이 많아서 듣는 시간을 늘리고 이해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대화 방식과 그 장단점을 물어봤어요. 정말요?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네, 큰딸은 부모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말이 빠르고 명령조에 말에 장난치는 어조가 단점이라고 하네요. 장점은 아빠의 유머로 분위기 전환이 되는 것이 우리 아빠 대화법의 장점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대화 시 유머가 있다는 게 대화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빠의 유머는 장점이면서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저희 작은 딸은
가족 대화의 장점은 친구 같은 편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재미있고 편한데 단점은 장난이 심하고 종종 말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봐가며 장난의 수준을 조절하여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고 하네요. 네, 저도 장난을 잘 못 받아주는데요. 대화 시 장난이 과하면 좀 화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아빠가 말할 때 가끔 화내는 것 같을 때가 있기는 한데 대화는 잘해준다고 하네요. 큰 누나는 명령조의 말투에 작은 누나는 일반적으로 말을 잘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코드가 맞는가 보네요. 그렇죠. 작은 누나하고 코드가 굉장히 잘 맞아요. 엄마는 여러 번 말해야 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저도 한 번 들었는데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다시 물으면 됐어 라고 말해요. 또 말하기 싫은 거죠. 맞아요. 근데 저도 나름 바쁘기도 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좀 집중해서 못 듣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가족과 말이 잘 통한다. 단점은 말을 하면서 서로의 입장, 이야기만 많이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의 입장을 먼저 말하다 보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 의견을 들으면서 옛날엔 아이들과 많이 싸우거나 서로와 대화가 필요할 때 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의 이야기가 다 맞더라고요. 아이들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상 하나 펼쳐놓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서로 사과하고 이해하는 시간 가졌던 게 기억났어요.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가족 소통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서로 신뢰와 소통이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스러웠어요. 모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점검하셨네요. 대화 방식의 장단점을 구분해 서로의 대화 방법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셨군요.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가족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네요. 아이가 셋이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관찰하며 사회성이 발달된 것 같기도 하군요. 영도님, 미화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미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어린 시절 유머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의 유머가 있어 집안에 밝은 기운이 돌고 있어 부럽고 좋아 보이네요. 미화님, 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겠어요? 네, 5손가락의 풍선이요. 이 노래 저도 좋아하는 곡인데요. 특별히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나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주로 듣고 들려줬던 노래인데요. 자주 듣다 보니 저희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고 노래방 애청곡이 되기도 하는 곡이라서요. 네.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은 언제나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 두 분의 가족 소통 방법을 적용해보면 왠지 좀 더 쉽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송미아님이 신청하신 5손가락의 풍선 들려드릴게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두 분 시티메이커스 유미디어의 쓰나미 속에서 가족 간의 소통 단절 극복 방법 공유하기 주제로 참여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전 소감을 아들에게 쓰는 편지로 대신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윤서가, 너는 지금 학원을 갔고 엄마는 잠시 너의 책상을 빌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의자에 우리 윤석이는 늘 이렇게 앉아 있었구나. 이모들과 모임을 하면서 너와 나에 대해 엄마는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어. 때로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는 너의 모습에 엄마는 서운함에 속상도 했었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너가 새 둥지에서 벗어나 하늘을 알기 위한 과정의 하나라고 하니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네. 아들을 키운다는 것은 지독한 짝사랑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 라고 쓰여진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 그땐 엄마가 너를 뱃속에 품었고 또 많이 여렸고 어렸고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과 의욕에 겁이 없었지. 지금의 엄마는 글쎄 여리진 않고 어리지도 않고 웃음도 줄었고 눈물도 줄었고 그리고 겁은 많아졌지. 그래, 겁이 많아졌어. 가끔 너의 침대 옆에 누웠을 때 싫어라 하는 표정 짓지 않아져서 고맙고 또 가끔 너가 엄마 옆에 누워져서 고맙고 그리고 엄마를 먼저 불러줘서 고맙고 엄마 보고 웃어줘서 고맙고 엄마가 복권 1등이 당첨되지 않는 이유는 너와 우리 가족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 한참 멋있는 윤석에게 겁이 많지만 용기를 내보려고 하는 엄마가. 영도님, 어쩌면 사랑이 넘쳐나는 편지를 쓰셨네요. 감수성이 정말 풍부하세요. 문학소녀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저도 모르게 또다시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오네요. 어쩜 이렇게 아들에 대한 사랑도 크시고 편지도 이렇게 잘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오늘 집에 가서 아들한테 편지 한 장 써봐야 되겠는데요. 저는요, 최고의 대화는 경청이고 대화는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생각을 넘겨짚지 말고 끝까지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저를 느끼고 있어요. 네, 저는요. 2개의 눈이 6개가 된 것만으로 시야가 넓어졌어요. 주제를 가진 대화를 나누며 나의 편견을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기 성찰할 수 있는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좀 더 크게 사랑하는 법이란 글이 있는데요. 뒷부분 살짝 읽어드릴게요. 조금 뒤에서 걸어보세요. 아이의 걸음이 비틀거리면 바로 잡아주고 아이가 걷다가 넘어지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이 세상 큰 사람들은 모두 그런 엄마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가 되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라디오에 참여하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영도님. 네, 먼저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진행자 오로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간을 맞아 또 한 번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 말씀만 들어도 행복이 퍼져 나가는 것 같네요. 미아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전에 이 주제로 이야기할 때도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소홀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니 가족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요즘도 가끔 투닥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어머, 행복하시다니 저도 행복합니다.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도 행복이 전달될 것 같네요. 두 분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의사소통 방법을 조사해서 공유했었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설교, 잔소리, 논쟁을 하기보다는 대화하고 기다려주고 지원자가 되어주며 점검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춘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1000% 증가하여 공격성과 충동적이 된다는 걸 알았지요. 감정 조절하는 전전두엽이 발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 22세 정도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지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걸 기억해야겠지요. 피터 드리커가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의사소통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지요. 두 분의 참여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문화도시 수원. 수원의 비전은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수원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도시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한데 수원은 더 특별하지요. 특별한 수원에 특별한 수원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수원. 시민은 생각하고 주도하며 행정은 지원하는 거버넌스의 꽃이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로얄 44의 할 것 리믹스. 아들과 같이 듣고 싶네요. 지금까지 오로라 김은양이었습니다. 한눈 팔지 말 것,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것, 더 힘을 가질 것, 더 많은 돈을 가질 것, 어깨가 무거워도 절대 무너지지 말 것, 한눈 팔지 말 것,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것, 더 힘을 가질 것, 더 많은 돈을 가질 것, 어깨가 무거워도 절대 무너지지 말 것, 주식하지 말 것, 코인하지 말 것, 만약 투자하더라도 몰빵은 하지 말 것, 마약하지 말 것, 여자 조심할 것, 만약 잠자리를 가진다면 녹음기 켜놓을 것, 나는 내 자신을 알아 자만하지 말 것, 불리하다 해도 절대 비굴하지 말 것, 익숙함에 속아 감사함을 잊지 말 것, 힘들다고 해서 지름길로 가지 말 것, 위험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 만약 실패하더라도 남 탓하지 말 것, 재개발 구역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 힘들었던 그 시절을 절대 잊지 말 것, 한눈 팔지 말 것, 절대 방심하지 말 것,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꼭 기억할 것, 더 힘을 가질 것, 더 많은 돈을 가질 것, 어깨가 무거워도 절대 무너지지 말 것, 큰 꿈을 가질 것, 또 그 꿈을 꼭 이룰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뱉은 말은 지킬 것, 가족을 챙길 것, 힘들어도 꼭 버틸 것, 본 것은 밤만 믿고 듣는 대로 믿지 말고, 한 놈도 안 남기고 전부 다 데려갈 것, 이렇게 생겼으니 내가 먼저 눈 가릴 것, 그때로 돌아가지 않되 잊지도 말 것, 잊지도 말 것, 내가 많아 거리로 돌아갈 걸 28g을 담아 사실 그건 아니야 option 사실 그건 아니야 option Can't go back like this no way Cause I rewind high love now 안 기다리네 I just say less 너와 다뤄도 passion 내가 아플게 대신 나를 위해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매일 오전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일상이 문화가 되는 수원의 이야기, 별거 아닌 문화도시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정치 부탁드립니다.